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작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청은망은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지는 않으셨는지요? 20, 30대 젊은 시절에는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지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날 만큼 에너지가 넘쳤던 기억이 이제는 아득한 예시하기처럼 느껴지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중년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 아침마다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어주던 남성의 상징이 언제부턴가 자취를 감추어버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하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아내를 볼 때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참담한 심정.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더니 하며 체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멘토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과 무기력증,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상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순간 살려달라고 외치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비싼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거나 좋다는 보약을 다 먹어봐도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어둠 속의 등대와 같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임상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중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재력을 갖춘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갱년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공진단을 드시고 철마다 녹용과 인삼을 다려 드시며 심지어 해외에서 구한 귀한 영양제를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다는 것을 다 챙겨 드시는데 왜 몸은 여전히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을까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휘발유를 가득 채워도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약국에서 단돈 몇백 원이면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하지만 우리 몸에는 기적과도 같은 작용을 하는 한 가지 영양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낭비했던 돈과 시간을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는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 기억에 남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호랑이 같은 카리스마로 직원들을 이끌던 대표님이셨습니다. 5년 전 처음 뵈었을 때만 해도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 눈빛이 형형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만큼 모습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그토록 강렬했던 눈빛이 탁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대표님은 한참 동안 말씀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여셨습니다. 김원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온몸이 누구한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밥맛도 없고 매사가 귀찮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여쭈었습니다.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지요? 운동은 좀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비싼 홍삼이다, 흑염소다 해서 사다 나르는데 먹으면 뭐합니까? 먹을 때만 반짝하는 것 같고 돌아서면 똑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딱 제 꼴입니다. 이제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먹는 신용만 하고 서랍에 숨겨둡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 짙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료가 거의 끝날 무렵 그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제가 남자가 끝난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저를 기대하는 눈치인데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나 실패할까봐, 아내가 실망할까봐 이제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평생을 당당하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중년 남성분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홀로 밤을 지새우고 계실 겁니다. 병원에 가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봐도 효과는 며칠뿐이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더 큰 허탈감만 밀려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 대표님의 책상 위에 놓인 수많은 영양제 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 오늘부터 이 비싼 영양제들 당분간 다 끊으십시오. 지금 대표님의 몸은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과 같습니다. 물길이 막혀 있는데 비싼 비료만 뿌린다고 벼가 자라겠습니까?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환자분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사온 것들을 먹지 말라니 의사가 할 소리인가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처방은 확고했습니다. 몸의 흡수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에서 무턱대고 쏟아붓는 영양소는 간과 신장에 무리만 줄 뿐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하고 저렴한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그분이 고작 이게 다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분께 그런 처방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3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깨달은 인체의 신비로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저는 미국에서 열린 국제항노화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세포 영양학의 대가인 한 노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강의하시는 그분의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교수님께 건강의 비결을 여쭈었습니다. 교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박사, 나는 지난 50년간 남성의 활력을 연구해 왔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호르몬 수치보다 더 근본적인 것, 바로 세포의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세포가 굶주리고 있다니 영양 과잉 시대에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교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을 거쳐 소화되고 흡수되어야 비로소 에너지가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소화와 흡수 능력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입으로는 산해진미를 먹고 있는데 정작 우리 몸을 구성하는 60조 개의 세포는 영양소를 전혀 공급받지 못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의 중심에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비타민 B12, B12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B12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거 그냥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양소야말로 중년 남성의 정력과 활력, 그리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거대한 화력 발전소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드시는 밥이나 고기는 발전소를 돌리는 석탄과 같은 연료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전기가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연료에 불을 붙여주는 점화 플러그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이 있는데 이 엔진에서 연료를 태워 힘을 만들어내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60대 이상 남성의 10명 중 4명은 이 점화 플러그가 없어서 엔진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연료는 가득 쌓여 있는데 불을 붙이지 못하니 몸은 무겁고 살은 찌고 힘은 없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까요? 여기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아주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몸이 흡수하려면 위장에서 아주 강력한 위산이 분비되어 단백질과 비타민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마치 바위 속에서 보석을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대가 넘어가면 위산 분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축성 위염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위 점막이 얇아져서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상인데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위산이 콸콸 나와서 고기를 먹으면 그 속의 비타민 B12를 100%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산이 찔끔거리며 나오니
아무리 비싼 한우를 드셔도 그 안에 있는 귀한 비타민은 하나도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으로 배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비싼 똥을 만들고 계신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속이 쓰리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습관적으로 제산제나 위장약을 드십니다. 이런 약들은 그나마 조금 나오는 위산마저 말려버립니다. 스스로 비타민 흡수 통로를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공장이 멈춥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오후만 되면 졸리고 만사가 귀찮아지는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둘째,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남성의 혈관 기능이 망가집니다. 남성이 남성다움을 유지하려면, 즉 결정적인 순간에 강직함을 가지려면 그곳으로 피가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몰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고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소 찌꺼기가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마음은 굴뚝 같아도 혈관 문이 열리지 않고 피가 가지 않으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두통만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혈관의 건강과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그동안 비싼 보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늙었고 흡수율은 떨어졌으며 세포는 굶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꺼져가는 엔진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고 막혀가는 혈관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김 대표님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기적의 처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비타민을 드세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흡수율이 떨어진 중년 남성이 어떻게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정확한 용량과 복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효과가 10배, 20배가 되는 황금 배합의 비밀까지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의 꺼져버린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김 대표님께 비싼 영양제들을 다 치우라고 말씀드리고 처방해드린 것, 그래서 그분을 다시 활력 넘치는 남자로 되돌려 놓은 그 100원의 기적은 바로 약국에서 파는 고함량 비타민 B12 단일 제제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에이 선생님, 저도 종합 비타민 매일 먹고 있는데요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드시는 종합 비타민과 제가 말씀드리는 처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의 양은 대부분 하루 권장량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20, 30대 청년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의 위장은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해서 비타민을 흡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쥐꼬리만한 양으로는 몸속의 결핍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유지가 아니라 치료 수준의 강력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약국에 가셔서 반드시 2가지를 확인하고 구매하라고 당부합니다. 첫째,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비타민 B12 단일 성분 제품일 것. 둘째, 용량이 반드시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것. 왜 하필 1000 마이크로그램일까요? 이것이 바로 제가 35년 임상 경험으로 터득한 물량 공세의 원리입니다. 정상적인 위산 분비가 안 되어 흡수 통로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바로 수동 확산이라는 우리 몸의 또 다른 흡수 경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고용량 비타민을 한꺼번에 몸에 밀어 넣으면 위산이나 내인자의 도움 없이도 농도 차이에 의해 약 1%에서 2% 정도가
강제로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1000마이크로그램의 1%면 1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양은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차고도 남는 양입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 졸졸 흐르는 물로는 어림도 없지만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한 번에 확 부으면 뚫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혹시 그렇게 많이 먹어도 부작용은 없습니까? 라고 걱정되시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만 쏙 빼서 쓰고 남는 것은 전부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아주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몸에 쌓여서 독이 되는 지용성 비타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과감하게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부족한 게 만병의 근원이지 넘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의 알약을 언제 먹어야 할까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반드시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에너지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밤새 멈춰있던 공장의 스위치를 탁 하고 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이 알약을 드시면 우리 몸은 이제 활동할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힘차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저녁 식사 후에 이걸 드시고는 밤새 눈이 말똥말똥해서 한숨도 못 잤다고 하소연하신 분이 계십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야 할 시간에 에너지 부스터를 드셨으니 뇌가 각성되어 잠이 올 리가 없지요. 이것은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아침의 알약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밀입니다. 김 대표님은 제 말대로 아침마다 이 알약 하나를 챙겨 드셨고 불과 보름 만에 선생님 아침에 눈꺼풀이 저절로 떠집니다 라며 감격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남성의 활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짝을 이뤄야 하는 밤의 알약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가속 페달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고장 난 차는 결국 사고가 나거나 엔진이 과열되어 터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낮에 비타민 B12로 에너지를 불태웠다면 밤에는 과열된 엔진을 식히고 닳아버린 부품을 수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 이완과 회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로 근육은 뭉쳐있고 신경은 곤두서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드니 깊은 잠을 못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하며 혈관은 팽팽하게 긴장되어 좁아져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핵심 영양소 마그네슘입니다. 저는 마그네슘을 천연 신경 안정제이자 혈관 이완제라고 부릅니다. 이 녀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줄을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머릿속을 맴돌던 잡생각을 지우고 뇌를 깊은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줍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분들이 마그네슘을 드시고 선생님, 기절하듯이 잤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딱딱하게 굳은 근육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줍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몸의 비명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 우리 몸이 진정한 휴식을 취하게 돕습니다. 셋째,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앞서 제가 비타민 B12가 산화질소라는 혈관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드는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쇠가 아무리 좋아도 문 경첩이 녹슬고 뻑뻑하면 문이 열리지 않겠지요. 마그네슘은 바로 그 경첩에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의 세포를 이완시켜서 혈관이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아침에 비타민 B12가 만들어둔 산화질소가 문 열어 하고 신호를 보내면 밤새 마그네슘이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혈관이 알겠습니다 하고 활짝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뜨거운 피가 막힘없이 그곳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황금조합의 원리입니다. 낮에는 비타민 B12로 시동을 걸고 열쇠를 만들고 밤에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쉬게 하고 문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이 두 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갈 때 여러분은 20대 시절에 그 폭발적인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녁 식사 후 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십시오. 이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에 드시면 나른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처럼 저녁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용량은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십시오. 보통 제 시중에 파는 제품이 한 알에 300에서 400mg 정도 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장이 놀랄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장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갑자기 많이 먹으면 뱃속이 부글거리고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알약을 반으로 쪼개서 드시거나 용량이 적은 제품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몸이 적응하면 하루 400mg까지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김 대표님께도 똑같이 처방했습니다. 대표님, 아침엔 빨간색 비타민 B12 한 알, 저녁엔 하얀색 마그네슘 한 알, 딱 이 2가지만 지켜보십시오. 한 달 뒤 김 대표님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혈색이 돌고 피부에 윤기가 흘렀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개운한 건 당연한데 아침에 말입니다. 제가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아내가 요즘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허허허.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화학적 원리를 정확하게 이용한 과학의 승리입니다. 값비싼 호르몬 주사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양식보다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용량으로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아주 치명적인 주의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무작정 약국으로 달려가셨다가는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커녕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어떤 종류를 고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를 드실 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약국에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가짜 마그네슘의 정체와 이 모든 효과를 극대화하여 혈관을 대청소해주는 히든카드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잘못 먹으면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그리고 완벽한 남성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그 비밀 보따리를 모두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엔진을 켜는 법과 끄는 법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무기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으시면 돈은 돈대로 버리고 몸만 상하게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약국에 가셔서 마그네슘을 고르실 때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품 뒷면 성분표를 보셨을 때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힌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가격이 저렴해서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권하는 제품이지만 이것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는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서 설사만 유발합니다. 사실 산화 마그네슘은 변비 환자들이 변을 묽게 만들기 위해 쓰는 하제, 변비약 용도로 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설사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의 이완입니다. 약사님께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흡수가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주세요. 글루콘산, 구연산 혹은 킬레이트 마그네슘 같은 걸로요. 가격은 몇천 원 더 비쌀 수 있지만 효과는 10배, 20배 차이가 납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인데 몇 푼 아끼자고 흡수도 안 되는 돌가루를 드시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이 요법을 절대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콩팥 신장, 기능이 아주 나빠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쓰고 남은 마그네슘은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콩팥이 고장난 분들은 배출을 못해서 혈액 속에 마그네슘이 위험 수위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고마그네슘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심장 박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거나 투석을 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셋째,
당뇨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혹시 메트포르민이라는 성분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까? 가장 흔하게 쓰이는 좋은 약이지만 이 약은 장에서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뇨약을 10년 이상 드신 분들 검사해보면 10중8구 비타민 결핍입니다. 혈당은 잡았는데 활력은 잃어버린 셈이지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000 마이크로그램 알약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내과에 가셔서 혈액 검사를 해보시고 결핍이 심각하다면 병원에서 놔주는 비타민 주사를 맞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남았습니다. 아침에 시동을 걸고 밤에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연료가 지나가는 통로, 즉 혈관 자체가 찌꺼기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엔진을 돌려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니 차는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시는 강한 남성의 힘이란 결국 피가 얼마나 빠르고 힘차게 그곳으로 몰리느냐의 싸움입니다. 혈관이라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어야 피가 콸콸 흘러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것 아닙니까? 이 혈관을 대청소해주는 제가 아끼는 마지막 비법.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기름입니다. 아니, 원장님, 갑자기 웬 나물 무치는 기름입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껏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를 그저 양념 정도로만 쓰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피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는 주범은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있는 나쁜 기름입니다. 이 기름때를 씻어내려면 더 강력하고 깨끗한 기름이 들어가서 밀어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파는 비싼 생선 오일 영양제보다 우리 땅에서 자란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이 100배 낫습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이 녀석이 몸에 들어가면 혈관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녹여내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피를 맑게 만듭니다. 제 환자분 중에 고혈압이 있으셨던 70대 강 사장님께 이 세 가지 조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엔 비타민, 저녁엔 마그네슘, 그리고 식사 때 들기름 한 숟가락. 석 달 뒤 강 사장님은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귓속말로 원장님, 요즘은 아침마다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라며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 혈압이 잡히고 덩달아 남성의 기능까지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들기름은 잘못 드시면 약이 아니라 발암 물질을 드시는 꼴이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들기름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열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에 열을 가하는 순간 그 좋던 오메가3가 파괴되면서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달걀 프라이 할 때 들기름 쓰시는 분들 당장 멈추십시오. 그것은 독을 드시는 겁니다.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차갑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 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을 떠서 그냥 꿀꺽 삼키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다면 다 조리된 미역국이나 나물에 마지막에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둘째, 보관이 생명입니다. 들기름은 빛과 공기에 닿으면 금방 산패합니다. 썩는다는 뜻입니다. 투명한 병에 든 것은 사지 마시고 갈색 병이나 짙은 색 병에 든 것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한 지 한 달, 길어도 2달 안에는 다 드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쩐내 나는 기름을 드시면 혈관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혈관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자, 이제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비타민 B12 1000 마이크로그램 한 알로 활력의 스위치를 켭니다. 저녁 식후에 흡수 잘 되는 마그네슘으로 몸을 이완시키고 혈관 문을 엽니다. 그리고 매일 신선한 생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중주를 이룰 때 여러분의 몸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원장님, 사흘이나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십니다. 그분께 제가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60평생을 방치해 온 몸이 고작 사흘 만에 바뀌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는 데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딱 석 달만 저를 믿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한 달은 잠이 편안해지고 2달째는 아침이 가벼워지며 3달째가 되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지? 하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잊고 지냈던 남성으로서의 뜨거운 아침도 반드시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활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위험한 수술에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지쳐있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건강한 몸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멘토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